내 곁에 없지만 이대로 이별은 아니겠죠. I believe 나에게 오는 길은 조금 멀리 돌아올 뿐이겠죠. 네,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영업사원입니다. 오늘 벌써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가족분들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낮에 도착해가지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내용은 처음 기타를 시작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조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2학년 때 기타를 처음 시작을 했었고요. 아버지의 권유로 시작을 해가지고 동네 기타 학원에서 이렇게 배우고 그 다음부터 독학도 하고 또 대학생 이후에 또 다시 레슨도 받고 또 독학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온 케이스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준비했는데 일단은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내가 과연 기타를 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한번 짚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흔히 시작했을 때 겪는 좌절, 또 기타를 시작하는 순서, 기타 사는 법, 기타를 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반주 기타와 핑거 스타일 기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내가 과연 기타를 칠 수 있을까에 관한 건데 제 생각에는 첫 번째는 음악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악기라는 게 결국은 음악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잘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리듬감이랑 음감인데 기타라는 것도 악기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듣는 사람이 안정감 있게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런 감각이 없게 되면은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동기부여라고 써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2학년 당시에 아버지께서 김광석 음반을 하나 들어보라고 주셨었는데 그 음반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나도 기타로 김광석 곡을 언젠가는 꼭 쳐보고 싶다. 이런 동기부여가 되게 왕성하게 돼 있던 상태였어요. 자, 그 다음 흔히 겪는 좌절인데 이건 초보자 기준이에요. 첫 번째 손이 너무 아파요. 이런 말 주변에서 많이 들어봤고 두 번째로 F코드를 못 잡겠어요. 이 말도 굉장히 많이 들어봤어요. 굉장히 흔한 케이스인데 첫 번째로 손이 아픈 거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타를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려면 사야 되잖아요. 새 거를 사든 중고를 사든 사야 되는데 만약에 새 거를 산다면은 보통 악기점 사장님들은 기타 줄 높이를 조정하실 줄 알거든요. 그래서 줄 높이를 최대한 낮춰달라고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기타 줄 높이가 높으면은 손가락으로 누르는데 그만큼 힘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중고 기타를 구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에 중고 기타를 샀어요. 그러면은 인터넷에 기타 리페어샵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내 주변에 있는 기타 리페어샵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 기타를 가져가셔가지고 줄 높이를 최대한 낮춰달라고 하면은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습하다 보면 굳은 살이 이렇게 박히게 되는데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연습이 수월해집니다. 이게 보통 한 몇 달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F코드를 못 잡겠다라는 건데 기초 코드들은 잡을 수 있는데 바레 코드라고 하는 F코드를 내가 못 잡겠다. 이것도 결국은 기타 줄이 너무 높아가지고 못 잡는 경우가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최대한 낮춘 상태로 연습을 하면은 제 생각에는 며칠만 하셔도 충분히 다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를 시작하는 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기타를 사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미 있다면 그거를 써도 되지만 그래도 리페어샵에 가져가셔가지고 줄 높이는 꼭 낮추고 시작을 하세요. 기타를 샀으면은 이제 배워야겠죠? 뭐 독학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학원이나 개인 레슨을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내가 배운 거를 연습을 꼭 해야 내 실력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기타는 어떻게 사야 좋을까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지역별로 유명한 악기점이 하나씩은 있어요. 서울은 낙원상가라고 해가지고 악기점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데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전라도 광주가 고향인데 거기 세종악기라고 시내에 되게 큰 악기점이 있어요.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구입을 했었고 요즘에는 온라인 구매도 많이 하죠. 스쿨뮤직, 프리버드, 버즈비 보통 이 세 가지 사이트가 되게 유명하고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중고 기타를 사실 수도 있는데 중고 기타를 사시려면은 여기 mule.co.kr이라는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중고장터를 가보시면은 되게 활성화가 돼 있어요. 아니면은 뭐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이런 데다가 통기타 검색을 해보시면은 또 많이 나오니까 그쪽에서 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과연 얼마짜리 정도를 사야 되나? 신품 기준으로는 10만원 정도 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자, 여기 보시면 탑솔리드 기타라고 되어 있는데 탑솔리드라는 거는 기타의 상판, 그러니까 위에 있는 나무판이 원목으로 된 기타를 탑솔리드라고 해요.
저가 기타 같은 경우는 이게 전부 다 합판으로 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상판만 솔리드, 그러니까 원목이어도 소리가 꽤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기타를 연습할 때 소리가 나에게 주는 감동,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돈 아까워하지 마시고 좀 더 투자하셔가지고 꼭 탑솔리드 기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고 기타를 사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첫 기타를 아버지께 사다 주신 콜트라는 회사의 새 기타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어스 100F라는 모델이었는데, 콜트라는 악기 회사가 되게 큰 회사고 그만큼 가성비도 좋고 품질도 좋은 편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기타를 샀어요. 이제 배워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학원이나 개인 레슨 최대한 가까운 데로 다니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학원이나 뭐 개인 레슨이 뭐 1시간 거리 막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피곤해가지고 사람이 포기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좀 가까운 동네에 있는 곳으로 하시고, 가시면은 기초 코드, 리듬 패턴 같은 것들을 가르쳐 주실 건데 그거를 충분히 익힐 때까지 다니셔야 됩니다. 보통 몇 개월은 걸릴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2, 3개월 정도 다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는 다니시는 거 추천드리고, 학원은 인터넷에다가 이제 기타 학원, 실용음악 학원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고요. 개인 레슨은 뮤.co.kr, 아까 중고악기 장터 같은 사이트인데 거기에 이제 또 개인 레슨이라는 란이 있어요. 여기 가보시면 뭐 프로 기타리스트부터 해가지고 갓 실용음악과에 입학한 뭐 전공생들, 이렇게 되게 다양한 레슨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래서 경력에 따라서 레슨 비용은 다르고, 뭐 싸면은 월 10만원 초반대, 아니면은 뭐 20만원대, 뭐 이 정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타를 배울 때 과연 어떤 스타일의 기타를 내가 배울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내가 노래하면서 기타를 치고 싶다면은 반주 기타를 당연히 배워야 되겠죠. 뭐 포크 기타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포크 기타 같은 경우는 뭐 코드랑 리듬 패턴, 이게 주된 요소고요. 이거를 이제 익혀가지고 쉬운 곡부터 좀 더 어려운 코드를 또 배우고, 좀 더 어려운 리듬을 또 배우고 해가지고 또 어려운 곡을 또 연주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반복이 됩니다. 반주 기타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큰 장점은 실용성이 정말 좋아요. 왜냐면은 노래를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어울리기가 일단은 굉장히 좋고, 캠핑 같은 거 갔을 때 뭐 캠프파이어 기타라는 말도 있듯이 딱 불 피워놓고 그 앞에서 기타 치면은 분위기가 정말 좋겠죠. 뭐 또 장범준의 여수 밤바다라는 곡도 있듯이 여자친구하고 밤바다 이렇게 보러 가셔가지고 거기서 기타 쓱 꺼내가지고 여수 밤바다 한번 멋있게 연주하면서 또 노래해 주시면은 여자친구가 당연히 좋아하겠죠. 우리가 악기 연주할 때 이성한테 어필하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핑거 스타일인데, 핑거 스타일은 반주 기타랑은 완전히 또 정반대예요. 왜냐면 반주 기타는 내가 노래를 하면서 반주를 하는 거지만은, 핑거 스타일은 그냥 기타 하나로 모든 걸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노래를 하는 게 아니고 기타가 그냥 노래를 전부 다 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보다 연주곡을 좋아한다면 핑거 스타일을 해보셔도 좋겠고요. 근데 그만큼 정교하고 섬세해야 돼요. 기타 하나로 연주곡을 치게 되는 거라서 하나만 틀려도 그게 굉장히 티가 나게 돼 있습니다. 반주 기타는 조금 내가 뭐 코드를 틀려도 뭐 노래를 더 크게 부른다든지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핑거 스타일은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만큼 쉽진 않고요. 하지만은 그만큼 화려한 테크닉을 또 선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멋있는 기타 연주 방법인 거는 확실합니다. 근데 핑거 스타일이 이렇게 또 장점도 있지만은 단점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반주 기타 같은 경우는 코드랑 리듬 패턴을 내가 이렇게 익혀 놓으면은 그 비슷한 코드랑 리듬 패턴을 가진 다른 곡에 이렇게 응용이 가능해요, 언제든지. 그래가지고 새로운 곡도 좀 금방금방 연주를 해나갈 수 있는데, 핑거 스타일 같은 경우는 보통 초보분들,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타브 악보라고 해가지고 그 숫자로 이제 뭐 기타의 어느 부분을 눌러야 되는지 그게 표시되어 있는 악보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달달 외워가지고 치는 식으로 보통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다른 핑거 스타일 곡을 이제 치고 싶을 때는 또 처음부터 다 외워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 어떤 곡을 내가 완곡했다고 해가지고 다른 곡에다가 응용하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죠. 물론 뭐 손의 테크닉은 뭐 키울 수 있겠지만은,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더 다뤄보면 좋을 만한 내용이 있을 것도 같은데, 그거는 제가 좀 더 생각을 해보고 후속편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또 궁금하신 게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